안녕하세요. 인연진입니다. 오늘도 아무 상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런 경우 있지 않으셔요? 내가 좀 예민한 성향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그냥 툭 한마디 했는데 내가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진 않나? 내가 혹시 예민 보스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내가 좀 예민하거나 과민하게 생각한다라는 분들이 되게 겉으로도 까칠하고 민감한 성향을 잘 드러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격이 좋아 보이고요. 주변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요. 갈등 상황을 잘 만들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탁은 잘 들어주는데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주기도 하고요. 말을 한마디를 해도 굉장히 섬세하고 다정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다. 무난한 사람이다. 무던하다. 저 사람은 누구랑도 되게 갈등 없이 잘 지낼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신경이 쓰기도 하고 또 배려를 받기도 하고 갈등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요. 이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남들보다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겉으로는 민감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자신의 속성을 누군가가 알아채리지 못하게 오히려 무던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내적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겉으로 보여주는 무던함이나 이런 좀 담백한 모습과 다르게 정서적으로 내면으로 소진이 좀 빨라서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람들과 만나면 이렇게 기가 빨리는 것 같을까? 이런 민감한 기질을 잘 모를 경우에는 스스로 소진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불편함을 겪는 것들이 대인관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상담실에 오시는 많은 내담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민감한 기질을 그냥 정도가 아니라 보통 수준보다 훨씬 높게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은 남들이 한 가지를 볼 때 10가지, 30가지, 100가지를 보는 거.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남들이 한 가지를 볼 때 이분들의 마음에 또는 시각에는 100가지가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게 타인을 대하겠어요.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좀 자주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민감하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도 할 거다라는 뜻인데 타인이 어떤 정서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타인의 감정이 잘 전이가 되기 때문에 잘 옮아요. 그래서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 타인의 감정을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민감성과 덧붙여져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만나서 대우도 잘 하지만 회피형들로 보이기도 해요. 사람을 만나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거를 좀 자기가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상하게도 회피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안형과 회피형 말고요. 예민한 분들이 인간관계를 회피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갈등 관계에 놓였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갈등 자체를 안 만들려고 참는 경우가 좀 많겠죠. 아니면 피하거나.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애는 쓰는데 그만큼 정서적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좀 자주 보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서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압박감을 느끼거나 부담감을 느끼거나 불편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지탱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정서적으로 회피하거나 다루더라도 한순간 뻥 떠뜨리거나 관계에서 철수하는 태도를 보이기가 쉽다. 그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인간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런 것들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힘들어요. 오감.
으로 표현되는 말초신경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특히 청각에 민감한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거나 공포영화나 무서운 장면을 잘 못 보죠.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공포영화를 보는 게 어렵냐? 물론 취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 내담자분 중에 한 분은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 공포영화에서 봤던 한 장면이 너무나 강하게 각인되어서 기억에 아주 오래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선명한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시각적으로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촉각이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서 뭐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옷 뒤에 보통 옷을 사면 라벨 있잖아요. 그거는 다 떼어낸대요. 걸기적거리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뭐 까칠까칠한 옷감이라던가 조금이라도 거스름이 있거나 밑단이 해지거나 실밥이 나온다. 그게 그 살갗으로 고스란히 느껴진다는 거예요. 특히 미각이 발달하신 분들. 뭘 잘 못 드셔요. 외국에 여행 가서 음식 먹는 게 좀 어렵고 약간 좀 힘든 냄새 있잖아요. 이 후각이 민감하게 발달한 분들은 어떤 장소에 가는 것도 힘들어서 못 가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너무나 민감해서 무언가를 하거나 이게 좀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전체적으로 고달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너무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극에 대한 취약성 때문에 살기가 힘들기만 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감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또 사람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섬세하게 챙겨줘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타입도 있죠. 자신의 타고난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누군가의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데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고요. 또 특히 예술 관련한 업계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민감한 시선과 감수성으로 창의적인 활동을 한다던가 또는 힐러, 상담자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작가라던가 아니면 패션 업계 또는 셰프님들의 세계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민감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의 특성, 인데 이 특성이 재능으로까지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유별난 특성은요, 잘 발휘하면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내가 잘 다루지 못할 때 양날의 칼처럼 자신을 찌르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장점으로 발휘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민감한 기질을 타고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둔감해지는 쪽을 선택할 거냐? 저는 그 방법보다는 민감한 기질을 오히려 소중하게 여기자. 이것이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저의 성향을 잘 살려서 글을 쓰거나 상담자가 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저의 이런 민감한 기질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도 답이 없긴 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민감한 기질을 가진 분들은요, 굉장히 이런 특성을 장점으로 발휘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을 잘 관찰해 봤더니 첫 번째, 자기가 갖고 있는 기질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더라. 내가 민감한 사람 중에서도 좀 유난히 민감한 사람인 것 같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특성인 거죠. 그거를 장점으로 잘 변화시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가 일단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수용을 한다라는 건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고 어떤 성향이 좀 많다 라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진짜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의 민감함을 좀 받아들이자. 두 번째, 이거는 제가 늘 일상에서 실천해보면 좋겠다라는 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관계를 맺을 때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대인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소진이 되거나 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눈빛, 누군가의 태도로 인해서 기분이 상하면 그 기분으로 인해서 나의 하루를 망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루를 지킨다. 이 나의 하루를 조금만 좁혀보면요. 기분 나쁜 거를 1시간 이상 가져가지 말자. 20분 이상 가져가지 말자라고 내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훈련이 잘 되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3박 4일 괴로울 수도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이 올 때 많이 걷거나 신체적으로 이제 좀 발산을 하거나 또는 재밌는 동영상을 보거나 먹거나 그래서 그걸 좀 완화시킨 다음에 이것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나중에 성찰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왜 나를 그렇게 봤을까?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뭘까? 원래 전 나를 싫어했는데 혹시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게 아니면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내가 뭐 기분 나쁜 말을 했나? 엄청나게 많은 생각의 꼬리가 부정의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힘들고 상대를 대할 때 자연스러운 태도가 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좀 느끼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하루 이상은 갖고 가지 말자. 반나절 정도 좀 안에 털어버리자. 그 방법을 좀 스스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시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감각이 너무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반대로 나의 감각을 좀 기쁘게 해주는 무언가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일상에서 유일하게 부리는 사치품이 있다면 침구 종류와 수건인데요. 이거를 좋은 감촉을 닿는 걸로 하루를 시작해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저한테는 참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오감에 예민하기 때문에 내가 유난히 이 부분에 좀 민감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서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자.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감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힘들다 그러거든요. 공기가 피부에 와서 닿는 감촉이 느껴지는 것만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내담자도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 외부 세계가 자신한테 끊임없는 자극체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세상에 있고 다른 사람한테 막 폐를 끼치거나 까칠하게 굴거나 민감하게 굴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좀 더 다정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이건 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민감성의 기질을 어떻게 좀 키워볼까? 장점으로. 저는 민감성은 하나의 기프트 같아요. 선물처럼 주어지는 재능이기도 하지만 모든 재능은요. 반드시 뒷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면이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저는 굉장한 재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정서적 공감대가 높기 때문에 타인과 굉장히 소통을 잘할 수 있고요. 유난히 다정하고 친절하고 무해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 따뜻한 분들이에요.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좋은 힐러의 소질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창의적인 영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독특한 시선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셰프님들, 작가, 화가, 또 음악 하시는 분들, 초민감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그 자신의 특성을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 프로페셔널하게 발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평범하게 나는 그냥 직장인인데 나에게 예술적 재능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뭔가 창의적인 활동에 자기의 역량을 조금만 발휘해 본다면 남들보다 보통 수준 이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민감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게 아니라 나의 예민함과 민감함을 재능과 기프트, 선물로 여긴다면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좋게 발현해 볼 수 있을까? 생각의 방향을 틀어보는 건 좀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예리한 바늘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찌르
싫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바늘은요, 예리함 그 자체로 다른 사람과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민감성이라는 이 바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거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거든요. 주변에서 좋은 사례를 찾아보셔도 좋고요. 나의 민감함을 고통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민감성이 나를 괴롭힌다라는 그 생각의 감옥에서 나와서 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민감함은 나의 아주 소중한 재능, 선물이 될 수도 있지만 타인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찰하는 사람이라면 민감성을 갖고 있는 거를 타인을 조정하는 무기로 쓰지는 말자. 나의 예민함을 관계에서 마음대로 하려는 걸로 퉁치지 말자. 이거는 내 거니까 어쨌거나 내가 잘 다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교라도 좀 부리세요. 내가 예민해서.